본인이 올릴 영상이 가로 영상인지 그리고 3분 미만의 세로 영상인지 이 두 가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3분 미만의 세로 영상이면 쇼츠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고 그 외의 영상은 다 쇼츠가 아닌 카테고리로 분류가 됩니다. 만들어진 영상이 PC에 있을 수도 있고 스마트폰으로 편집하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PC에서 완성이 되셨으면 이 유튜브 사이트로 접속을 하셔서 오른쪽 상단에 본인 채널이 지금 올릴 채널인지 체크를 하시고 올릴 채널이 맞으시면 여기 플러스 만들기를 눌러서 동영상 업로드로 들어가시면 되고 요걸 먼저 설명한 다음에 제가 스마트폰에서 만약에 편집이 끝났을 때 유튜브 앱에서 업로드하는 걸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만들기에 동영상 업로드를 누르시면 네, 요런 창이 뜹니다. 가로 영상일 경우를 한번 먼저 올려볼게요. 올릴 영상을 제가 요걸로 선택을 해볼게요. 가로 영상일 때는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요? 일단 영상하고 썸네일 두 가지 업로드, 그 다음에 제목과 설명이 중요하다. 제목 어떻게 구상해야 돼요? 제목을 딱 읽어보고 클릭하고 싶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냥 평범하게 하시면은 영상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제목이 별로면은 사람들이 클릭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호기심이 들게끔. 제목을 지을 때 어떤 분은 막 키워드를 나열하는 식으로 제목을 짓는데 그렇게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이 뜻이 잘 통하게끔 문장을 하나를 딱 만드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막 거기다 막 복잡하게 막 키워드 넣고 막 슬래시 넣고 키워드 넣고 이렇게 구성하지 마시고 그냥 눈에 딱 들어오게끔 네, 그렇게 해서 제목을 지으시고요. AI로 지금 생성한 영상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제목을 짓고, 그 다음 설명은, 내 영상에 대한 이제 부가적인 어떤 설명이 있으면 거기다 이제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제 내 채널에 어떤 영상을 보고, 내 영상을 보고, 어떤 연락을 혹시 취하고 싶은 사람한테 연락처를 남긴다거나, 이런 거를 다 설명 쪽에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메일 같은 걸 보통 넣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한테 섭외를 요청할 만한 게 많이 있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 전문직 이런 사람들은 자기 핸드폰 넣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래야 진짜 누가 연락할 일이 있을 때 바로 연락하니까. 그런 내용들이 설명 쪽에 다 들어가야 돼요. 자, 저는 제 영상에는 설명 쪽에 어떤 거를 항상 넣냐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올린 영상의 예시인데요. 키네마스터로 얼굴 가리고 싶을 때 뿌옇게 어떻게 가리는지 그거 설명한 영상이거든요. 그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움직이는 얼굴 쫓아가며 흐리게 가리기. 블러로 초상권 보호하기. 이렇게 해서 키네마스터 앱으로 했다. 이렇게 제목 지었고, 그 밑에 이제 설명 쪽을 열어보면은, 네, 설명을 이만큼 썼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꽤 많이 썼죠? 네, 이만큼이 다 설명이에요. 영상 편집할 때 가리고 싶은 부분이나 초상권 보호가 필요할 때 키네마스터 앱 설치하고 이 영상 보면 됩니다. 이렇게 넣고, 그 밑에 키네마스터 기초 기능 공부, 심화 기능 공부, 그거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어서 그런 링크 거기다 넣어놨고. 그 다음 밑에 유튜브 해야지 하시는 분 성공할 수 있게 제가 이런 영상들로 설명해놨습니다. 참고하라고 이렇게 딱 링크 또 넣어놨고. 그 다음 밑에 혹시 저한테 유튜브 컨설팅 1대1로 받고 싶은 사람 이 밑으로 연락해라. 넣어놨고. 그 다음에 저한테 강의 의뢰, 뭐 제품 리뷰, 광고, 사업 제휴하고 싶으면 이쪽 이메일로 연락해라. 남겨놨고. 맨 밑에 제가 온라인 클래스 올려놓은 게 있어서 그 온라인 클래스 듣고 싶다 댓글로 요청하면 50% 할인 링크 주겠다 설명 넣어놨고 맨 밑에 제가 시니어 크리에이터 협회 지금 운영하는 거 네이버 카페나 카카오 단톡방 들어올 사람 들어와라 이렇게 넣어놓고 그 다음 맨 밑에 제가 샵을 붙여가지고 태그를 몇 개 넣어놨는데 중요한 키워드 최소 한 3개 정도 넣으시면 돼요. 할 말 다 끝난 다음에 그러면 그 3개가 나중에 요 3개가 여기로 노출이 됩니다. 이렇게 이거를 이제 누군가가 클릭을 하면요. 이렇게 샵 키네마스터로 올려놓은 것들이 한 번에 보이긴 해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중에 이거 샵 태그 누르시는 분 있어요?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사용자들도 이거를 크게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에 너무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 쪽에다가 그런 내용들 다 적으시고요. 그 다음 밑에 썸네일 있습니다. 썸네일. 자, 중요하다고 했죠? 여기 파일 업로드를 눌러서 내가 준비한 이제 썸네일을 업로드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썸네일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썸네일 만드는 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 요즘에는 썸네일이 여기 하나만 업로드를 할 수도 있지만 이쪽에 테스트 및 비교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 스마트폰에는 없습니다. PC에는 테스트 및 비교가 있는데 들어가 보면
썸네일을 3개를 올릴 수가 있어요. 다른 스타일로 3개를 만들어서 등록을 하면 유튜브가 이 3가지 중에 어떤 게 제일 많이 사람들한테 끌렸는지를 테스트 비교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금 이용을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하나만 잘 만들어서 파일 업로드를 하셔도 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자동 생성된 걸로 그냥 돼버리니까 그렇게 두지 마시고, 썸네일은 중요하니까 잘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 그 밑에 뭐 재생 목록, 요거는 지금 처음엔 당장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나중에 영상이 많아져서 거기서 재생 목록별로 묶어놓고 싶다 그러시면 이제 재생 목록 이용하시면 되고, 그 밑에 시청자층 아동용이냐 아니냐 체크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필수사항이라고 돼 있죠. 아동용으로 체크하게 되면 댓글 기능이 차단되고 수익 기능이 막힙니다. 반드시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정도만 설정하시면 돼요. 다른 거 더 많지만 다른 거 중요도가 떨어지니까요. 요 정도 하시면 됩니다. 썸네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만드는 법을 모르니까 제가 PC에서 만드는 법을 먼저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따가 스마트폰에서 업로드할 때는 스마트폰에서 썸네일 만드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PC에서는 우리가 배웠던 브루 프로그램 있죠. 브루 프로그램에서 아주 손쉽게 썸네일을 하나 만들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브루 프로그램 한번 열어보세요. 위에 파일 누르시고 그 밑에 새로 만들기 눌러보세요. 그러면 뭐 아무 프로젝트나 일단 하나 열면 되니까 AI 목소리로 시작하기 이걸 누를게요. 그럼 이렇게 창이 열렸어요? 우리는 지금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지 한 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썸네일은 이미지니까. 그 썸네일 이미지는 여러분 영상에 들어간 장면이어야 할까요? 아니어도 될까요?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영상에 없는 장면이어도 돼요. 별도로 만드는 거니까. 일단은 여기에서 브루 마크부터 없애셔야 됩니다. 그게 들어간 채로 썸네일이 만들어지면 안 되니까 여기 브루 마크 선택해서 딜리트 하고 삭제하시면 그 한 번만 채널 인증하셨으면은 지금 없어지겠죠.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고요. 썸네일을 기본적으로 뭐 디자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일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이미지 한 장을 베이스로 깔고요. 거기다가 텍스트 하나를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심플하게 썸네일을 디자인하세요. 근데 썸네일도 뭐 예를 들면 나는 그냥 검은색 바탕에다가 글자만 넣어서 썸네일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예를 들면 여기다가 나는 장면 안 넣고 텍스트만 넣고 싶다. 그러면 위에 삽입에 기본 텍스트를 눌러서 2028년 대한민국 중학교 교과서의 부석기, 신석기 내용 삭제. 자, 예를 들면 자, 이걸 해서 중앙에다가 썸네일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다른 군더더기 없이. 명확하겠죠? 근데 보통은 이미지 같은 거를 좀 상징적으로 더 뭐 이 내용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면 좋겠죠. 그건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장면을 하나 깔겠다고 하면 삽입에다가 밑에 내가 갖고 있는 사진이 있으면 넣으셔도 되는데 무료 이미지 비디오를 눌러서 이쪽에 그럼 저작권 무료 소스들 뜨잖아요. 그럼 이제 저 같으면 여기다가 당황이라고 검색을 해가지고 여기 저작권 무료 소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내가 AI로 뭔가 장면 하나를 생성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이 장면을 넣었어요. 만약에 이걸로 썸네일 가도 돼요. 글자가 있다가 사진을 삽입하니까 글자가 덮어 쓰죠. 만약에 덮어 썼다 그러면 이 장면을 선택하셔가지고요, 요 버튼이 순서예요. 순서, 개체 간의 순서. 그럼 이거를 맨 뒤로 보내면 자막이 이렇게 다시 앞으로 튀어나올 겁니다. 이 썸네일을 만드는 어떤 전형적인 답은 없다는 거예요. 해답은 없고 여러분들이 구상을 해보셔야 돼요. 영상의 대표로 보여지는 어떤 이 이미지가 어떤 느낌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클릭을 할까. 그러니까 자, 예를 들면 중학교 교과서에 그 내용이 빠진다는 영상의 썸네일로 여기다가 텍스트로 한 줄을 텍스트를 넣어서 중학교 교과서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조금 크기를 줄여서 요 내용을 요쪽에다 넣는다. 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렇게 이제 썸네일을 만들고, 썸네일에다가 근데 모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안 넣어도 되는 게
썸네일 말고 이 영상을 클릭하게 유인하는 또 하나의 장치가 뭐예요? 제목하고 썸네일은 항상 붙어 다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썸네일을 보고 클릭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목을 보고 클릭할 수도 있고 대부분은 이 두 가지를 다 보고 클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목에다가 넣는 글씨를 똑같이 썸네일에다 또 넣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디자인을 하시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거죠. 이 포장까지 잘 해야 완성입니다. 이 포장을 잘 못하면 영상을 잘 만들어 놓고도 클릭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 장을 디자인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썸네일로 만드는 건 아주 간단한데 이 버튼 있죠, 밑에. 자, 이 버튼이 화면 캡처라는 버튼이에요. 자, 그걸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캡처 중입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뜨는데요. 잠깐 기다리시면 이렇게 뜰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다가 아니고 이 파란색 버튼을 한번 누르셔서 이 이미지를 내 기기에다가 저장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면 폴더로 왔을 때 이렇게 이미지가 하나가 저장이 돼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자, 아까 다시 유튜브로 돌아가서 이쪽 썸네일의 파일 업로드 쪽에다가 방금 만든 썸네일을 등록을 하시면, 자, 이렇게 이제 썸네일이 바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 이 썸네일 파일 업로드를 눌렀더니 그 채널 인증을 먼저 하라고 뜨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 채널 인증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예, 전화번호를 통해서 인증번호 한번 주고받고 해서, 인증이 지금 유튜브는 3단계로 바뀌었어요. 기본 인증, 중급 인증, 고급 인증. 근데 썸네일을 별도로 등록하려면 중급 인증까지 완료가 돼야 돼요. 중급 인증을 도대체 어디서 해야 되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튜브 홈에 들어가셔서요, 오른쪽 상단에 아까 본인 아이콘 있었잖아요. 네, 본인 아이콘 누르시고 쭉 밑으로 가서 설정을 누르시면 이런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채널 상태 및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저기로 들어가면 이렇게 표준 기능, 중급 기능, 고급 기능. 아까 제가 3단계라 그랬잖아요. 표준 기능은 내가 별도로 신경 안 써도 알아서 이거는 인증이 끝나 있어요. 근데 중급 기능 아까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하셔야 된다고 했고, 고급 기능은, 고급 인증은 내 얼굴을 인식시키거나 신분증을 이용해서 또는 채널을 열심히 운영하다 보면 자동으로 고급 인증이 이제 완료가 되는데, 일단 고급 인증까지는 나중 문제고 중급 인증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썸네일 등록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15분 넘는 영상을 중급 인증 안 하면 못 올리거든요. 맥시멈이 15분인데 그걸 이제 혹시 긴 영상을 올릴 수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썸네일까지 등록을 하셨으면요, 아래에 다음을 누릅니다. 요거 체크 안 하면 이렇게 안 넘어가요. 그래서 아동용 아니라고 체크하시고 다음. 이거는 여러분들 안 뜨겠죠. 수익 창출 지금 없으니까 안 떠요. 바로 여러분들은 동영상 요소로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서 두 가지, 카드 추가하고 최종 화면 추가, 이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첫 영상을 올리시는 거다라고 하면 카드 추가는 의미가 없어요. 최종 화면은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최종 화면부터 한번 추가를 누르시면 이제 이렇게 뜰 겁니다. 자, 이 최종 화면이 무슨 기능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최종 화면은 영상 끝나기 20초 전에, 예를 들면 이렇게 다른 영상을 홍보하는 기회를 얻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영상을 홍보하는 기회. 그리고 내가 시리즈로 영상을 만드는 게 있어서 1편 다음에 2편을 보게끔 하고 싶다. 이럴 때 최종 화면에다가 그 1편 뒤에 2편을 매칭을 시켜 놓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영상을 매칭을 할 수가 있는데, 영상은 최대 3개까지 들어갑니다. 거기에다가 구독 버튼도 넣을 수가 있어요. 구독 유도 버튼. 보통은 이런 것들을 넣는 거죠. 그리고 저는 최종 화면을 항상 어떻게 구성하냐면, 가운데에다가 구독 유도 버튼, 양쪽에 영상 2개. 이렇게 해서 항상 배치를 하거든요. 요 가운데 동그라미에 마우스를 가져가 보면 이렇게 구독할 수 있게끔 버튼이 활성화가 되고요. 요 양쪽에 있는 영상을 클릭하면 그 영상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비어있는 요거를 넣었어요. 요거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걸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위치에다가 그 영상 2개를 매칭을 시킨 겁니다. 그게 최종 화면 기능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영상 끝나기 20초 전. 근데 나는 20초 전에는
아직 할 얘기가 안 끝나서 20초 전에는 이게 안 떴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일 늦게 뜰 수 있는 시간이 5초 전이에요. 영상 끝나기 5초 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최종 화면을 20초 넣기 위해서 영상 끝에다가 항상 20초짜리 빈 화면을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약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여기 요소를 눌러서 동영상을 매칭한다거나 구독 버튼을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자, 동영상을 누르면 이렇게 동영상은 세 가지 옵션이 있어요. 최근 내가 업로드한 영상을 자동으로 뜨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청자 맞춤을 선택해 놓으면 이거는 이걸 보는 사람의 어떤 알고리즘이나 취향에 따라서 내 영상 중에 추천할 만한 영상을 알아서 유튜브가 매칭을 시켜주고요. 마지막에 특정 동영상 선택을 누르면 내가 갖고 있는 동영상 목록이 쭉 뜹니다. 자, 이 경우는 언제예요? 시리즈로 되어 있을 때 1편 뒤에다가 반드시 2편을 매칭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특정 동영상 선택을 해서 매칭을 해 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영상을 어느 위치에다가 넣을 건지 요 영역 안에서 움직일 수 있고요. 요거 크기는 요 정도 키울 수도 있고 줄이는 건 안 돼요. 여기가 제일 줄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아까 한 요쯤에 가운데다 매칭을 했고 여기다가 요소에다가 하나를 더 넣어가지고 이거는 이쪽에다가 매칭을 했고 요소에 구독 버튼을 눌러서 요거를 요 가운데다가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한 거죠. 그리고 얘가 끝나기 20초 전인데 나는 한 좀 늦게 떴으면 좋겠다. 그러시면 요 각각의 여기 밑에 바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로 줄이면 이게 딱 5초입니다. 5초. 노출되는 길이를 본인이 조정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어느 시점에 딱 뜨는지를 보려면 자,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커서를 찍어 놓으시고 여기 플레이를 해보시면 이 미리 보기처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첫 영상 올리시는 분은 최종 화면으로 넣을 게 없잖아요. 다른 영상이 없는데 뭘 넣어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두 번째 영상을 올리고 나서 첫 번째 영상에 수정으로 가셔서 최종 화면 매칭해 놓으시면 돼요. 구독 버튼은 넣어 놓으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저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카드 추가, 이것도 한번 눌러 볼게요. 카드 추가는 이런 거예요. 최종 화면은 끝날 때 내 다른 영상을 홍보하는 건데 카드는 영상 중간중간에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영상을 홍보한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것 중 이런 거죠. 시리즈로 1편, 2편 만들었는데 2편 영상에서 처음에 그런 멘트를 넣는다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주제로 2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혹시 1편 못 보신 분들은 이런 멘트를 해요, 만약에. 그러면 못 보신 분들은 1편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할 때 1편 말이 딱 나올 때 그 시점에다가 그 동영상을 매칭해 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점을 먼저 여기 플레이가 있으니까 찾아봐야겠죠. 자, 플레이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우리 역사를 고민하는 도라조씨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2025년 현재 초등학교 자, 만약에 여기에서 2025년 교과서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놓은 영상이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2025년 얘기가 나올 때 그 영상을 이 시점에서 동영상 플러스를 눌러서 매칭을 하면, 자, 이거라고 칠게요. 이걸 매칭하면 이렇게 여기에 뜬다는 거예요. 실제로 시청자가 볼 때. 그럼 시청자가 이건 뭐지? 하고 클릭하면 그 영상으로 바로 건너뛴다는 겁니다. 어떤 기능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카드는 각 지점에 최대 5개까지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카드와 카드 사이에 간격이 좀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2초 전에 방금 무슨 카드가 떴는데 2초 후에 바로 카드를 삽입해버리면 그 카드가 안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간격을 두고, 그리고 예를 들면 카드에다가 나는 이 시점에 영상 2개를 보여주고 싶은데, 만약에 그러면 여기다 2개를 매칭할 수는 없고요. 대신 재생 목록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시점에 예를 들면 내가 시리즈 4편을 기획했는데 4번째 영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4편인데요. 지난 1, 2, 3편 영상이 보고 싶은 분들은 여기 오른쪽 상단에 뜨는 재생 목록을 클릭하고 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재생 목록을 매칭시키면 돼요.
그러면 재생 목록은 어떻게 만드나요? 이건 나중에 찾아보세요. 지금 당장 급한 거 아니고 그 방법은 잘 나와 있으니까 가서 찾아보시면 되겠죠. 네. 근데 그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해요. 아, 재생 목록을 그런 식으로 활용한다는 거구나. 이거를 알았으면 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카드 기능 이렇게 활용해서 저장하시면 최대 5개 지점에 내 영상 간의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이 카드를 타고 영상을 들어가는 비율이 있어요. 저도 이제 분석을 해보면 카드를 통해서 영상으로 유입되는 시청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내 영상의 조회수를 내 스스로 연결고리를 통해서 올릴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화면하고 카드 이 두 가지를 조금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활용을 해 놓으시면 좋겠죠. 특히나 내 영상들이 계속 쌓여갈 때 이런 거를 신경 써서 설정하는 사람하고 아예 이거 신경조차 안 쓰는 사람하고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조금 요거를 세팅해 놓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예, 검토 이런 거 뜰 수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고 최종 이제 공개 상태. 예, 공개 상태를 가로 영상일 경우에는 사실 공개하는 시점의 타이밍이 크게 영향을 안 줘요. 예, 그래서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올려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걸 또 예민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도 남들 자는 시간에 이거 잘 안 볼 텐데 올리나 싶으면 예약 기능이 있어요. 밑에 예약으로 저도 사실 예약을 좀 쓰는 편입니다. 날짜, 시간, 분까지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 시간으로 딱 예약을 걸어 놓으면 그 시간까지는 비공개로 유지가 되다가 알아서 그 시간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시청자와 약속을 하는 크리에이터가 있어요. 매주 수요일 아침 7시에 업로드합니다. 기대감을 주잖아요. 여기는 매일 그 수요일 아침 7시에 올리더라. 이런 기대감을 주면 또 아무래도 어떤 시청자들과의 장기적인 어떤 네트워크는 더 단단해질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 이제 예약 기능을 해야겠죠. 아침에 그 시간 기다리고 있다 업로드 하시는 게 아니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장하시면 내 손을 떠나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업로드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한번 내가 올린 영상을 보니까 거기 뺀다고 생각한 장면을 안 뺐네. 그럼 그거 수정해갖고 영상 바꿔치기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영상 바꿔치기 안 돼요. 근데 이거를 한 5일 후에 발견했어요. 근데 지금 조회수가 한 600회가 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아주 심각한 거 아니면 그걸 지우면 아깝잖아요. 600회 지금 쌓였는데. 그죠? 거기다가 내 설명란 아까 있죠? 설명란에다가 적는 거예요. 그런 거 이제 맨 윗줄에 넣으십시오. 제가 업로드하고 나서 몇 분 몇 초 지점에 이런 장면의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너그럽게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음엔 좀 더 신중하게 편집하겠습니다. 이런 말 하나 넣으면 돼요. 예. 보거나 말거나 안 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거기다가 시청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적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설명에도 적지만 내가 내 영상에 댓글을 내가 적습니다. 댓글에다가 그런 내용을 또 적어요. 똑같은 내용을 복사해가지고 댓글에다가도 적어놔요. 왜? 시청자들이 영상이 좋았으면 무조건 댓글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주인장이 이렇게 달아놓은 거 보면 이 사람이 또 그래도 이렇게 시청자를 생각하고 본인이 실수한 걸 이렇게 적었구나. 그리고 보통은 내가 남긴 댓글을 고정으로 해놓습니다. 고정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고정 댓글 참고하십시오.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올린 영상에 가서 자 여기 지금 이것도 제가 지금 고정을 해놨는데 제 영상 스마트 투어팍 채널에 올린 영상에 제가 지금 댓글을 달았잖아요. 그리고 요거를 고정함이라고 써있죠. 여기 예, 어떻게 고정했냐 여기 점점점 눌러서 예, 고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고정 해제가 있는 거고 고정을 하면 됩니다. 근데 내 댓글 고정 기능은 아마 고급 인증까지 되셔야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고급 인증을 안 해놓으시면 요게 안 될 겁니다, 아마. 네, 고급 기능 액세스를 허용해야 한다라고 써있네요. 그리고 내가 설명란에다가 어떤 링크를 집어넣었을 때 고급 기능이 안 돼 있으면 그 링크가 클릭이 안 돼요. 근데 고급 기능이 돼 있으면 어떤 링크를 넣었을 때 그 링크도 살아있는 링크가 됩니다. 예. 그래서 고급 기능을 하시려면 아까 여기로 오셔서 신분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자꾸 실패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분증으로 하지 마시고 만약에 하실 거면 영상 인증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영상 인증이란 내 얼굴을 이렇게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가짜 채널이 아니다. 이건 진짜 사람이 운영하는 거다라고 인증을 하면 얘네가 검토를 해가지고 고급 인증까지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지금 업로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요거를 제가 아까 모바일로도 할 수 있다 그랬죠. 모바일로 할 때 안 되는 부분이 최종 화면이나 카드 추가 이런 기능은 모바일 유튜브 앱에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유튜브 앱에서 영상 올리고 썸네일 등록하고 설명 넣고 이건 다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어서 바로 유튜브 앱에서 스마트폰에서 업로드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더 간단해요. 자, 유튜브 앱을 여시고 제가 PC에서 업로드할 때 유튜브 사이트 들어간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이 영상을 올릴 채널이 맞는지 체크 먼저 했습니다. 그쵸? 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내 페이지라고 있죠? 네, 그거 누르셔서 지금 올릴 채널이 이게 맞는지 먼저 체크를 하시고 맞으면 이제 가운데 하단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영상 목록이 이렇게 쭉 보여야 되는데 영상 목록이 안 보이고 뭐 카메라 같은 게 보이고 있다. 그러시면 밑에 요 항목들이 있어요. 뭐 동영상, 쇼츠, 라이브 이런 게 있어서 맨 앞에 있는 동영상을 누르시면 내 스마트폰에 갖고 있는 영상들이 쭉 보일 거고요. 안 보이시고 만약에 액세스 허용, 접근 허용 이런 걸 먼저 하라고 뜨면 내 사진첩에 이 유튜브 앱이 접근하는 거를 허용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모두 허용을 하셔야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영상들이 쭉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업로드할 영상을 선택합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가로 영상 기준으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면 유튜브로 이렇게 재생이 될 거예요. 그럼 밑에 다음을 누르세요. 네, 그냥 영상이 맞는지 한번 재생해서 체크해 보시면 되고 이렇게 다음으로 넘어오세요. 그러면 비슷하죠. 아까 그 컴퓨터에서도 세부 정보 추가라는 그 화면으로 넘어간 것처럼 얘도 여기다가 제목, 어떤 분 제목 이걸 넣는지 모르고 바로 넘어가 버리면 오늘 날짜로 제목이 정해져 버려요. 그 날짜 들어간 거를 누가 클릭하겠어요. 정신 차리시고 업로드할 때 제목을 아주 매력적으로 누르고 싶게끔 잘 기입을 해주시고 썸네일 등록해야 되잖아요. 얘는 그 밑에 썸네일 등록 버튼이 없고 요 이미지 왼쪽 상단에 보시면 버튼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돼 있는 또는 하얀색으로 돼 있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누르시면 내 사진첩에 있는 사진들이 보여야 됩니다. 여기서도 사진첩 접근을 허용할 거냐고 물어보면 허용을 해주셔야 돼요. 모두 허용으로.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썸네일 이미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썸네일 만드는 방법 부루로 화면 캡처하는 거 알려드렸죠. 그건 이제 PC일 경우 그렇게 하시면 되고 스마트폰에서 올려야 되는 입장에서 또 부루 PC 버전을 열고 썸네일 만드는 건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또 썸네일 만드는 방법을 지금 하나 알려드릴게요. 무슨 앱을 여냐면요, 키네마스터 앱을 여세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예, 부루로 만드는 것처럼 키네마스터에서도 똑같이 만드시면 돼요. 가운데에 만들기 버튼 있어요. 그리고 위에 새로 만들기. 키네마스터도 이미지를 만드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영상을 편집하는 프로그램인데 지금은 그냥 이미지 하나를 만들어 보는 거를 이 키네마스터에 하는 거니까 화면 비율은 무조건 16대 9로 하셔야 돼요. 썸네일은 다른 비율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6대 9 그대로 놓고 만들기. 그러면 이렇게 미디어를 불러오라고 뜰 거예요. 사진첩 접근 또 허용하라고 하면 허용하세요. 자, 아까 전에 제가 부루에서 보여드릴 때 밑에 베이스로 깔리는 장면을 저작권 무료 소스에서 가져왔잖아요. 키네마스터도 저작권 무료 소스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픽셀스와 픽사베이 두 가지가 저작권 무료 소스인데요. 자, 여기서 픽셀스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나오는 게 다 저작권 무료 사진, 동영상들이 섞여서 보입니다. 그럼 아까 전에 저기 가족 간의 소통 그 얘기를 하신 선생님이 만약에 올리는 영상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요거에 대한 썸네일을 한번 제가 만약에 디자인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검색이 있어요. 저작권 무료 소스에서 검색해서 가족이라고 검색해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좀 평온해 보이는 가족 분위기 장면을 하나 가져와 볼게요. 뭐 이런 거 하나 가져와 볼게요. 저 같이 뭐 이렇게 식사하고 있는 장면. 자, 불러왔어요.
그리고 뒤로 이제 다 빠져나오세요. 이 창을 아예 닫아버리시면, 자, 여기 영상인데요. 여기에서 뭐 한 요런 장면으로 하나 해볼게요. 요런 장면. 영상이니까 그 중에 한 장면을 제가 이걸로 골랐어요. 네, 고르고 요 지점에다가 텍스트를 하나 넣고 싶다. 텍스트를 하나 넣고 싶다 하시면 레이어를 눌러서 거기에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썸네일만 단독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말했듯이 제목과 썸네일을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목은 가족 간의 소통이 잘 되는 비법 3가지. 만약에 제목을 이렇게 지어요. 가족 간의 소통이 잘 되는 비법 3가지. 그러면 썸네일에 똑같은 그 문장을 넣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만약에 제목을 그렇게 지었다면 여기다가는 저는 이렇게 짓겠어요. 남의 가족 부러워하지 말 것.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근데 이 글자가 지금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죠? 그리고 이 썸네일에 들어가는 글자 같은 거는 너무 위에 배치가 되거나 너무 아래에 배치가 되면 자칫 가려서 안 보여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 선에 올리는 거를 추천드려요. 요 정도. 자, 폰트를 좀 바꾸는 게 좋아요. 왜냐면 썸네일에 들어가는 글자체는 너무 얇은 것보다는 눈에 잘 띄는 두꺼운 폰트가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폰트라는 메뉴가 있죠. 폰트 들어가셔서 한국어 폰트를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한국어 폰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받아오냐면 요 오른쪽 상단에 요 버튼이 있습니다. 스토어로 가는 버튼. 스토어 버튼으로 가셔서 이 왼쪽에 보시면 한국어 카테고리가 있어요. 예, 여기로 들어가서 내려보시면서 적절한 폰트를 찾아오셔야 되는데 제가 썸네일 만들 때 많이 쓰는 폰트는 좀 두터운 폰트 중에 쭉 내려가면요 G마켓 폰트를 많이 씁니다. 네, 요거를 많이 써요. 두터운 거. 그 G마켓 폰트로 들어가서 거기에 보시면 이제 다운로드 버튼이 이쪽에 뜰 거예요. 저는 이미 설치가 됐다고 뜨고 여러분들은 다운로드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럼 누르시고 이제 뒤로 빠져나오세요. 뒤로 쭉 빠져나오시면 요 한국어 카테고리가 이제 생겨나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 G마켓 폰트가 요렇게 보이실 겁니다. 3가지가 들어와 있을 거예요. G마켓체 중에 얇은 거, 중간, 제일 두꺼운 거. 썸네일에는 무조건 두꺼운 거. 예, 볼드체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체크하고 나와보면 이거 어때요? 폰트가 눈에 잘 띄죠? 그리고 너무 좌우 폭을 꽉 채우지 마시고 살짝 좌우 여백을 주셔야 되니까 한 요 정도가 적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 정도면 잘 보이긴 하는데 더 눈에 잘 띄게 하려면 요 메뉴 중에요 윤곽선이나 그림자 효과 같은 게 있어요. 요런 거를 살짝 주시면요 눈에 더 잘 띄어요. 이거 어때요? 훨씬 더 잘 띄죠? 자, 여기서 두께 조절도 가능하고요. 근데 두께 너무 두껍게 하면 촌스러우니까 한 뭐 기본 15 정도 돼 있는데 요 정도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요 장면 하나를 이미지로 저장해야 되잖아요. 자, 저장하는 버튼이 저 왼쪽에 요 버튼입니다. 요 버튼. 근데 요 버튼이 지금 안 보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텍스트가 지금 선택이 돼 있는 상태다. 그러면 그 버튼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쵸?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된 상태여야 저 왼쪽에 요 버튼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그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요렇게 뜨는데요. 맨 위에 있는 캡처 후 저장을 누르시면 번쩍하면서 방금 보이는 이 이미지 하나가 사진첩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요렇게 해서 썸네일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썸네일 만들 때 뭐 별도의 이미지 편집 툴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PC면 브루, 모바일이면 키네마스터. 그리고 키네마스터에 지금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워터마크 달려 있어도 캡처해서 들어가는 이미지에는 워터마크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썸네일까지 만드셨으면 다시 유튜브로 돌아와서 아까 전에 요 이미지 왼쪽 상단에 있는 요 버튼이라고 했잖아요. 썸네일 등록이. 그거 누르셔서 방금 캡처한 이미지가 여기 보이겠죠. 그거를 눌러주시면 선택 요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역시 중급 인증이 돼 있어야만 요게 보인다고 했죠. 제목에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가족 간의 소통이 잘 되게 하는 비법 3가지. 요렇게 이제 매칭을 시켜주면 상호 보완이 좀 되겠다. 그리고 설명, 아까 말했던 설명 기입하는 거, 공개 상태에
재생 목록 그런 거 다 설정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다음 누르시면 아동용이냐 아니냐 요거 아까 체크해야 된다 그랬죠? 아니라고 체크해서 밑에 동영상 업로드 하시면 업로드 끝입니다. 근데 지금 최종 화면이나 카드 이거는 여기서 기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모바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서 업로드 해버리고 요 PC로 가서 그 영상 수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서도 최종 화면하고 카드 수정할 수 있거든요. 됐죠?